그런데 그 경로당에 가서 실무자가 할머님, 할아버님들한테 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끌남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한 단체에 대해서 제가 신고를 받은 게 있어서 오늘은 그 영상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뒤에 부분에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까 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노인복지관이라는 곳에서 노인복지를 하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복지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얘기를 들어보면 노년의 취업 자리를 알아봐 주는 것,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의 경우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방망래 할머니처럼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촬영, 편집들을 하는 방법들을 듣는 강의들, 이런 강의를 듣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일했던 사람의 이제 제보를 좀 통해서, 제보는 아니지만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이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제가 들었던 부분들, 제가 조금 더 보태지 않고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한번 나눠서 거기에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들이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시 출근, 정시 퇴근으로 찍어서 월급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이 저는 아직도 이렇게 한국에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하고 저는 정말 의심을 해봤는데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정시 출근을 하지 않아요. 정시 퇴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개인적인 복지회관이라면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복지관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아니에요. 중앙지부라는 데가 있고요. 각 그 구마다, 서울로 따졌을 때 각 구마다 다른 지회가 있는 그런 규모가 있는 복지 복지 단체인데, 그런 단체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성행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중앙지부에다가 이 사실을 신고를 했는데요. 그 중앙지부에서는 담당자가 없어요. 내일 연락 주세요. 내일 연락했습니다. 오늘도 담당자분이 안 계세요. 외근 나가셨어요. 내일 연락 주세요. 그래서 저는 또 다음날 연락했습니다. 오늘도 외근 중이세요? 다음에 연락 주세요. 아니 도대체 그럼 그분은 외근 왜 그 업무를 맡고 있냐라고 했더니 사람이 없어서 그분이 다 맡고 계신데 지금 외근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지금 외근에 계속 나가시는 상황이에요. 이래서 제가 신고를 못했어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고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각 구에 떨어져 있는, 각 동에 떨어져 있는 경로당에 가서 할머님, 할아버님한테 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했냐? 경로당을 여기는 가서 경로당을 무슨 프로그램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하는 단체예요. 그런데 그 경로당에 가서 실무자가 할머님, 할아버님들한테 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다는 듯이 반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라는 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욕을 하는데,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욕을 하는데 직원들이, 그러면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리고 앞에서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이 지부장의 딸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거기는 운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이거를 모르셔서 신고를 안 하셨을 뿐이지, 만약에 이거를 신고했다면요, 이거는 그 복지 단체는 크게 영향을 받았을 만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셨다? 그러면 이번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계약을 연장을 했어요. 즉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계약직의 경우 1년 동안 계약을 대부분 하고 최장 한 번 더 연장해서 계약을 할 수 있죠. 이 친구도 이렇게 연장해서 계약을 했어요. 2년 동안 계약을 한 거죠. 그런데 1월 달부터 계약을 했었는 다시 계약서를 썼는데 갑자기 5월 달쯤에 계약을 파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여기 복지단체에서요. 그렇게 되면은 권고사직으로 해서 이 사람이 계약직이었던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조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했더니 자기가 그만뒀다라는 식으로 신고를 그 복지단체에서 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계약직으로 있었어요. 근데 계약을 갑자기 중간에 그 복지단체에서 파기를 했어요. 그러면 권고사직으로 사직 이유를 제출을 해야죠. 그쪽에서.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자진사퇴, 자진사직이라고 퇴사라고 해서 이걸 올린 거예요. 복지센터에.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들 했죠. 이런 증거들을 모아라. 거기서 권고사직을 했고 계약을 1년 동안 더 연장하기로 했었는데 그 계약을 파기하고 5월에 그만두게 했다면 그 일단 1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라는 그 계약서를 너가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너가 증거를 제출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약 한 달 동안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요. 그 권고사직이라는 걸로 돌리면서 그쪽에다가 얘기들도 하고 연락도 하고 하면서 실업급여를 처음으로 신청하러 간 그 날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된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이름을 밝힐까 했는데요. 이 단체에 대해서 밝히면 여러 가지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복지단체, 이 노인복지단체에 대한 이름명은 정확하게 밝히진 않겠지만요.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노인복지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제가 연락을 해서 담당자들을 계속 물어봤을 때 담당자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계속해서 없다고만 얘기를 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답을 듣지는 못했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많은 분들이 보게끔 올려야겠다 라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있다면 정신 차리세요, 제발. 성북구요. 성북구 관할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정말 이런 사태를 볼 때마다 제가 정말 힘이 있다면 제가 정말 목소리를 내서 이런 단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정말 힘이 없는 게 이럴 때는 한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야 느끼고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 이런 상황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에라도 신고를 해야 돼요. 여기는 정확하게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노인에 대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단체예요. 성북구, 강북구 어디에도 있고요. 특히 경로당을 다니면서 그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사회복지 일을 한다, 이 단체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아주 조심해서 다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